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골의 수수께끼 가운데서 그의 꿈과 환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꿈, 환상, 예감 이런 것들 또는 운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파악하고 예견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골도 자신의 삶에서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환상, 꿈, 또 예언, 예측, 운명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을 한번 그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또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원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꿈들을 좀 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골에게 있었던 그런 특별한 예감들 이런 것들이 꼭 사실무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고골의 꿈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골의 꿈 이야기 또 예감 중에서 결혼 그리고 로또 이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예감으로 치면은 죽음에 대한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결혼과 또 로또에 관련된 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골의 작품 중에서 그의 낭만주의적인 창작설화집 직강가 근교 마을의 야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8편의 창작설화들이 수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별로 환상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꿈 이야기가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환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꿈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이반 퓨도로비치 슈폰가는 42세 되는 그런 관리인데 그가 은퇴를 해서 자신의 조그마한 영지에 돌아옵니다. 그 영지는 자기 이모가 관리하고 있던 중이지요. 근데 그는 그 아주 작은 그 영지의 관리자로서 보다는 이모의 관리를 거들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그에게 갑자기 옆집 지주의 그 여동생인 한 아가씨와의 결혼을 제안을 하지요. 그럴 때 이반 표도로비치는 깜짝 놀라고 당혹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사실은 거절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모는 막무가내로 그를 그 아가씨와 결혼시킬 계획이지요. 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이반 표도로비치는 마치 천둥을 맞아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정말 마리아 그리고리예브나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다. 하지만 결혼이라니 이것은 그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기이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내와 함께 산다니 이해가 안 돼. 방에 혼자가 아니라 늘 둘이 있어야 하다니. 이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아무리 애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잠이 즉 만인의 위로자가 그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건 또 무슨 꿈인가? 그는 이제껏 이보다 더 뒤죽박죽인 꿈을 꾼 적이 없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꿈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꿈속에서 그 주위의 모든 것이 갑자기 윙윙대고 빙글빙글 돌아가며 달리고 또 달려서 발의 감각도 거의 없다. 이미 힘이 다 빠진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귀를 잡아당긴다. 에이, 누구야? 나다. 내 아내야. 누군가가 시끄럽게 말한다. 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기가 이미 결혼한 상태고 집에 있는 모든 게 너무 기이하고 너무 낯선 것을 보게 되었다. 그의 방에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 침대가 있었다. 의자에는 아내가 앉아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녀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그러고 보니 그녀 얼굴이 거위 얼굴인 것이다. 그가 절망해서 옆으로 몸을 돌리자 거위 얼굴을 한 다른 아내가 보인다. 다른 쪽으로 돌아선다. 세 번째 아내가 서 있다. 뒤를 돌아보니 역시 아내가 있다. 그는 우수에 사로잡힌다. 그는 서둘러 정원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정원이 무더워서 그는 모자를 벗었는데 보니 모자 안에도 아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의 뺨에서 식은땀이 났다. 손수건을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니 호주머니에도 아내가 있다. 귀에서 목면을 꺼냈는데 거기에도 아내가 앉아있다. 그때 갑자기 그는 한 다리로 껑충껑충 뛰고 있었다. 이모가 그를 보고서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그래, 너는 뛰어야 해. 왜냐면 이젠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이모는 이미 이모가 아니고 종루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밧줄로 묶어 종루로 끌고 가는 것을 느낀다. 나를 끌고 가는 작자가 누구야? 이반 표도르비치가 불평했다. 나다. 널 끄는 건 바로 네 아내야. 왜냐하면 너는 종이니까. 아니야,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이반 표도로비치라고 그가 고함쳤다. 아니, 너는 종이야. 피보병 부대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그때 갑자기 꿈속에서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직 옷감이고 그가 모빌레프에서 상점 주인에게 다가간다. 어떤 옷감을 찾으시나요? 상인이 말한다. 아내를 고르세요. 이게 가장 유행하는 옷감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그것으로 프로코트를 짓지요. 상인은 아내를 재어서 잘라준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것을 겨드랑이에 끼고 유태인 재봉사에게 간다. 안 돼요. 유태인이 말한다. 이건 나쁜 옷감이에요. 그것으로는 누구도 프로코트를 짓지 않아요. 공포에 질리고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이반 표도로비치는 잠에서 깨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 해몽책을 찾아보았다. 책 끝머리에 한 선량한 서적상인이 보기 드물게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신성한 해몽을 적어놓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뒤죽박죽인 꿈과 비슷한 것도 없었다. 자, 어떠신가요? 네, 고글이 이 작품을 쓴 것은 1832년 그가 한 22살, 23살 때입니다. 그때 이 작품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작품은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시나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아내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거위, 또 종, 그리고 종루, 또 옷감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이 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요. 그에게 그 결혼을 제안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모죠. 그 이모는 그의 영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가 이웃집 그 지주의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 지주의 숲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그 이모의 언니인 자기의 어머니도 역시 강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이웃집 지주와 모종의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암시가 되죠. 그래서 이 약한 남성이 강한 여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가정의 문화, 이것이 이 슈폰가를 결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로또에 관한 꿈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고골의 작품 중에 러시아가 배경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배경이 아닌 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인데요. 이탈리아,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지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페페라는 남성을 찾아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항상 로또를 사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오는 사물들을 또 사건들을 가지고서도 그것으로 로또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꿈을 살펴볼까요? 한 번은 꿈에서 그렇지 않아도 초봄이 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의 꿈에 나타나곤 하던 사탄이 그의 코를 붙잡고 온갖 집의 모든 지붕으로 그를 끌고 다녔다. 사탄은 그의 코를 잡고 성 이그나티아 교회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코르소의 모든 거리를, 그 다음에는 트레 라드로니 교차로를, 그 다음에는 스탄페리아 거리를 지나가고
끝으로 트리니타의 계단에서 멈췄다. 그리고서 자, 페페, 이건 네가 성 판크라티아에게 기도한 대가야. 너는 로또를 따지 못할 거야. 이 꿈은 체칠리아 여인, 수산나 여인, 그리고 거의 거리 전체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페페는 그것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는 즉시 점치는 책을 찾아서 사탄은 숫자 13을, 코는 24를, 선 판크라티는 30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세 개의 숫자를 모두 골랐다. 그 다음 세 숫자를 전부 합하니 67이 나왔다. 그는 67도 골랐다. 평상시처럼 4개의 숫자 모두 꽝이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제 꿈에서 나오는 사물들, 사건들을 가지고 숫자로 환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로또 복권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사실 꿈이 또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더 알찬 꿈을 꾸려면 마음도 무의식도 더 알찬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에 고골의 다른 꿈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골에게는 환상, 예감, 그리고 운명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예감, 그의 작품에 그런 예감의 요소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흥미로우셨나요? 자신의 꿈도 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언지 진지하게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